안녕하십니까. 26기 법무사 박영욱입니다. 법무사 시험 준비의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법학이 전공이었고 지금 법대는 없었지만 제가 마지막 법학과 졸업생입니다. 근데 평소에 법학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서 흥미를 못 느꼈는데 3학년 2학기쯤 시간에 법철학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법학과 철학, 그리고 그에 대한 철학 부분에 대한 법철학의 이상주의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처음으로 법학의 흥미를 배웠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험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합격자가 120명이 있다면은 공부 방법이 120개가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공부법은 다 하나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기본서를 했다, 누구는 정리집을 했다, 누구는 객관식 집으로 했다 하는데 모두 맞는 얘기고 자기가 맞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객관식으로 했고, 객관식을 보면서도 기본서가 똑같이 편집만 다르게 돼 있는 거지 어차피 다 비슷한 내용이다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저는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하고 기본서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 동차 준비 기간에 딱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분은 1차 시험이 넉넉하게 나와서 예상 커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상 커트가 못 넘으신 분들인데, 두 분 다 저는 일단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관둘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2차 과목 7개를 소화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은 합격수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붙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유관시험 다른 거를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고, 저는 답안지를 학교에서 많이 써봤는데도 1차 공부 방식과 2차 공부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차 시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어차피 합격은 내년까지 길게 잡아서 큰 플랜을 짠다고 생각을 한 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을 써서 그 다음 연도까지 15개월짜리 계획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 불합격했을 때 나왔던 문제가 민법 첫 교시에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50점짜리로 통째로 나와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1차 때나 조금 기전형 담보 그 뒷부분에서 나오지 2차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는 주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순 없는데 봤으면 좋았으면 하는 주제인데, 저는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 해서 제가 잘하는 부분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외곽적인 부분은 빼고서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흔히들 말하는 불이타인데도 기본을 써줘야 되는데 저는 애초에 논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굉장히 잘 봤는데도 제가 민법을 너무 많이 점수가 낮아져서 그 합격 커트도 높았고, 그러면서 그때 탈락을 했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나고 9월에 끝나고 정말 시험을 잘 봤다 해서 12월 중순까지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미뤄놨던 학교도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학기까지 다녀야 돼서 어차피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탈락하고서 이제 동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야 되는데 정보가 정말 없었습니다. 공개된 것도 없고 다들 스킵하시고 보통 합격하면은 다 미화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동차 때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보가 없어서. 저는 1차를 다시 할 때 그때는 또 객관식을 안 봤습니다. 어차피 2차 하면서 내용이 쌓여 있고, 특히 민법이나 민소소송법이 단단하게 단련이 돼 있어서 민법이랑 집행법이 1차에선 진짜 어려운데 그 부분을 2차 민법 기본서로 다 해결했고, 여기서 2차를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동차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형소법을 오히려 헌법이나 상법보다 훨씬 많이 받고, 가장 힘있게 본 거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을 1차 할 때부터 2차식 논술처럼 목차를 다 짜고 스스로 사례 문제를 만들어서 1차랑 2차를 복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도 민법 실력이 받쳐줄 수 있다는 33, 4개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카페나 법률저널 이런 데 게시판 가서 여쭤봐도 공부 방법이 다 다르시긴 하는데, 어떻게든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학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강사의 수업을 듣고 같은 강사가 찍은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나오면은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어차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학원에서 하는 게 좋고, 여건이 지방에 계셔서 좀 어렵다, 실강이 좋겠지만 어렵다 하시면은 인터넷 첨삭도 있고 어떻게든 스케줄을 학원 쪽에서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차 분들은 굳이 학원 스케줄 따라가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라도 답안지라도 빠짐없이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으면은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의 진로는 저도 합격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뵀지만 너무 선택지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젊은 나이에 했으니까 무엇이라도 해봐라 해서 저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에서 취업을 해서 저도 이제 몇 년 경력을 쌓고 나중에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이랬을 때 저도 이제 제 사무실을 차리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후배님들에게도 20대에 붙는 소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보를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갈 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붙은 편인데 제 나이 또래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1년을 더한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떨어졌을 때도 느낀 기분이 똑같습니다. 왜 나만 떨어졌을까? 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은 걸로 똑같은 문제지로 공부를 했는데 왜 나만 떨어졌을까? 어차피 그에 따른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 누군가 이걸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걸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참고 또 참아야지만 그만큼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득권 떨어지신 분들, 동차 떨어지신 분들,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